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할 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살짝 들어 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익 시스템을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메타버스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최근에 대선주자들이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유튜브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유튜브로 통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정치의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메타버스로 대선주자들이 이렇게 뛰어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정식을 메타버스로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하면서 급등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선의 시스템이 금요일자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보시면은 자 바닥에서 굉장히 이제 밑에서 올려냈고 이전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현재 뚫어놓은 상태죠. 주봉을 봤을 때도 네 이전 역사적인 고점을 현재는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 끝에 이런 그 메타버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첫 번째는 한 6개, 7개 정도 되던 이런 테마주들이 지금은 많이 늘어났어요. 관련주들이.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어떤 그 좀 신선한 테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있다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추세를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이 상승장의 추세의 하단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하단에서 또 하락의 추세가 다시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올려내는 자리,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튄 자리에서 말고 눌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지 단기적으로 수익이 30%씩 이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단봉의 캔들 급등하고 난 뒤 이전 고점을 뚫어난 이런 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 고가놀이 하고 있는 이런 단봉의 캔들 세 가지고는 여기서는 신규 매수자는 사실 따라잡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좀 더 눌려져서 최소한 이 꼭지부터 해서 한 뭐 15% 정도는 떨어져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박스를 그리다가 한참 떨어졌죠. 그래서 한 18% 정도 떨어졌다가 여기 다시 만들어서 들어올릴 때가 우리가 매수하기에 단기적 수익 내기에 좋은 자리죠. 여기서 곧바로 이제 날아갈 수 있는데 혹여나 이렇게 눌러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이런 스타일들을 봤을 때는 신규 매수자는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눌린다면은 뭐 이런 한 2만 한 4천 원 정도까지도 2만 5천 원 아래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면 5분봉을 보시면은 자 선익 시스템이 이전에 특정한 자리를 네, 이 자리를 보여드리죠. 네,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스를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락의 추세 그리고 밑에서 원 바닥 투 바닥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뛰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이지는 자리는 이런 큰 박스죠. 현재로서는 이런 큰 박스인데 지난 금요일자에 이런 그 중요한 가격의 매물대를 지금 올려내면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럼 한번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들을 보유자 영역에서는 충분히 한번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 올라가다가 이전 이런 매물대라든지 특정한 가격대를 맞고 다시 눌러져서 뭐 예를 들어서 27,000 아래로 다시 한번 또 눌러지는 이런 큰 더블 바닥을 나름 만들면서 이렇게 좀 더 횡보가 나온다면, 혹은 여기를 깨고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져서 이전에 이렇게 많이 지지해줬던 이런 자리까지 24,500원 정도 아래까지 떨어져서 움직인다면은 더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낮게 잡아야 되겠죠. 따라잡다가 분할로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한다면 괜찮겠지만, 단기적인 매매는 괜찮겠지만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취했을 때는 아래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 매매하자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상당히 폭발하면서 상한가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조정, 그리고 옆으로 기간의 조정, 그리고 올려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그 고점을 눌렀다가 충분히 횡보하고 난 뒤에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전 고점까지 일단은 터치를 하죠.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전 고점을 넘어가는데 올라가다가 윗꼬리 주면서 확 흘러내리는 경우, 폭포라 하죠. 이런 경우가 시장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런 자리를 요즘 매매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같아요. 다시 여기서 돌려내도 언제까지 눌렀다 갈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예
밑에서 눌러서 이렇게 올려내면서 이 전 고점까지 열려있는 이런 구간을 매매하면은 25% 많게는 30% 수익을 날 수 있겠죠. 지금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별로 썩 내키진 않아요. 일단은 이 돌파한 캔들의 시초가를 한번 중심으로 잡아서 보고요. 일단 여기 정도는 터치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렇게 해야지. 자, 고점 대비 최소한 17%, 18% 정도 떨어져야지. 그리고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좀 잡아주는 모양이 나오면은 이때 들어가도 사실 늦지 않거든요. 급하게 V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신규 매수자는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들이 좋고, 만약에 또 그 다음으로 만약에 떨어질 자리는 대략 한 45,0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입니다. 이까지도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네.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분봉을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나중에 내가 매매를 한다면은 이런 자리나 혹은 특정한 가격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쌍봉 만들고 난 뒤에 이런 하락의 추세가 쭉 만들어지다가 일단 하락의 추세 올려냈어요. 그러면 이제 박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특정한 가격대를 이렇게 강하게 몇 번 치다가 올려내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런 자리 7%에서 많게는 10%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낼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단기로 내가 들어갈 건가, 혹은 내가 좀 더 눌려져서 좀 더 싸게 기다렸다 매매할 건가, 각자의 매수의 타이밍을 잘 만들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 계속 두드리는 이런 그 라인선에 이런 특정한 가격대가 깨트려진다면 이때는 뭐 손절로 짧게 잡는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한빛소프트도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자, 선익 시스템은 똑같아요. 선익 시스템처럼 고점을 만들고 눌렀다가 올려냈는데, 문제는 이전 선익 시스템은 이전 고점을 올려낸 상태에서 놀고 있고요. 한빛소프트는 올려내지 못하고 계속 이 고점에 멈춰서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선을 미리 그어놨는데 그 이유가, 자, 이렇게 눌러져서 여기서 곧바로 산다, 그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파동상 한 번 더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잡아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종목 이제 이렇게 1, 2, 3 바닥 만들면서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투 바닥을 한번 기다려보고 난 뒤에 우리가 접근하는 거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이 돌파 캔들이 나오고 난 뒤에 하나, 둘, 셋, 세 개의 캔들, 그리고 전 고점 다시 한번 더 터치를 했습니다. 거래가 좀 실리면서 다시 한번 위로 칠려놨던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선익 시스템처럼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느낌이 나왔어요. 이전의 고점, 꼭지까지는 대략 이런 자리죠. 자, 꼭지까지는 대략 한 7,500원 가게 되는 자리고, 자, 이 자리를 여기를 지금 계속 하단 치다가, 네, 하단을 계속 치다가 지금 이 자리를 5분봉입니다. 5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선익 시스템은 이만큼 올라왔는데 한빛소프트는 요만큼 올라오면서 이 자리는 장중이었다면 한번 그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만한 좋은 돌파의 자리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한 3%, 2% 정도 나면 수익을 일단 반 정도는 실현할 수 있는 아주 단타하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상은 이 7,500원 자리를 올려낼 것 같아요. 네, 올려낼 것 같은데 이 단봉의 캔들이 과연 여기서 잘 버텨줄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번 두드렸다가 올려낼 때는 위로 많이 열려 있지만 이 자리는 좀 매력이 떨어지는 자리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위로 지저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확신이 있다면 매매를 하지만 그만큼 그 고통과 그리고 멘탈의 흔들림들은 반드시 좀 각오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기 원바닥 크게 만들고 다시 좀 더 눌러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대략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파동을 돌바닥 아주 짧게 만들어 다시 들어 올리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매해볼만 하죠. 전고점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옵티시스입니다. 이 옵티시스는 사실은 정치 테마까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으로
사실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도 할 수도 있죠. 자, 저도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강하게 5일선 따라 강하게 뭐 등 이렇게 21선 따라 11선 따라 이렇게 1, 2 이렇게 상승이 아니라 5일선 따라 그냥 쭉 한번 땡기고 난 뒤에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이때부터 강하게 한번 들어 올렸는데 국가놀이하고 이런 자리는 뭐 아니면 돕니다. 여기서 갑자기 치고 오르거나 하면 훅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신규 매수자는 반드시 기다렸다가 매매하자. 어디까지? 최소한 이 꼭지 정도, 최소한 이 꼭지 되는 종자리까지 한번 훅 눌리거나 혹은 최소한 이 상한가를 좀 이렇게 훼손하는 자리, 종가를 훼손하는 자리까지 한번 눌렀다가 매매를 해야지 이 박스의 파동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박스를 파동을 이렇게 좀 한번 박스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면 좀 더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그 최재형 씨라든지 혹은 뭐 정치 테마 아직까지 이제 뭐 그 대선 그 출범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이런 그 테마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는 한번 버텨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자는 이런 주봉상 봤을 때도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갈 때 과연 여기서 매매하는 게 좋은가 혹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더 눌려서 추세 하단을 기다렸다 매매하는 게 좋은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세상의 모든 종목 이 종목이 세상의 마지막 종목은 아니죠. 다른 매매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CMS 에듀입니다. 느낌상은 제 느낌입니다. 느낌상은 이런 그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데 이런 느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원전 관련주들도 강한 종목들은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만들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그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은 다시 이렇게 한번 이 박스에서 한번 눌려줘서 한 6천 한 500원이나 뭐 이 정도까지 한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눌러줘서 여기서 밑에서 바닥 만들고 7,000원을 들어 올릴 때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는 자리 들어 올릴 때 이때가 위로 많이 열려 있는 자리예요. 고점까지 14%뭐 이런 식으로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는 이까지 떨어지기를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원 바닥 그리고 치고 투 바닥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1차 매수 혹은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더 실은 2차 매수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뭐 저는 항상 그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최소한 많이 눌린 자리에서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는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전 한번 신규 매수의 그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텍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이 긴 바닥권의 매물대를 올려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또 레벨업해서 올렸습니다. 거래가 무지막지 터지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뭐 아니면 더죠. 뭐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이런 센 놈들 특수건설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다가 갑자기 음봉으로 확 주고 난 뒤에 다시 여기서 살려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라면은 최소한 12,000원 이하는 와야지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점 이 꼭지부터 해서 최소한 한 15%, 12%는 빠져야지 내가 좀 먹을 수 있는 폭이 있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고 더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평단가 조절이라든지 혹은 여기를 돌파한다는 완전 확정한 어떤 약속이 없기 때문에 눌림을 반드시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체라는 종목이 있어요. 메타버스에. 이 종목도 자, 1층 만들고 2층 만들고 다시 1층 만들고 여기 1층을 살짝 올랐을 때 제가 이제 이 기술적으로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전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보자면은 마찬가지 고점 찍고 다시 눌러서 1층을 올라내면 일단 2층의 전 고점을 터치하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해서 터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늘 했었던 거고요.
알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아직까지 5일선 위에 놀고 있죠.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자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횡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터치를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이제 이 종목의 제대로 된 상승은 언제부터냐면 대략 이전에 고점 만든 자리, 고점, 그리고 이번에도 고점이 될 만한 대략 한 39,000원에서 되는 자리를 돌파할 때야말로 이제 시세가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여기 막 눌러져서 예를 들어서 자 36,300원 자리를 예를 들어서 계속 두드리다가 올려내는 자리라면 그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아주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종목도 메타버스 코세스라고 종목이 있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전에 오랫동안 이 매물대 갇혀있던 자리가 대략 이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 자리를 드디어 강하게 올려냈습니다. 네, 이만큼 올려냈거든요. 그리고 상한가 치고 난 뒤에 지금 하나, 둘, 세 개 캔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거 곧바로 간다면은, 네, 곧바로 간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늘 저항을 맞았던 자리거든요. 늘 저항을 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이게 10,000원 정도, 이 10,000원 정도가 좀 훼손된다면은 여기서는 한번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까지 과연 이제 줄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미래 일이니까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충분히 이제 이런 그 최근에 이제 거래가 상당히 터져가면서 위로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돌파는 이제 찐 돌파가 될 가능성이 현재 높잖아요. 때문에 눌러지더라도 최대한 많은 눌림 가운데 내 매수가만 좋다면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분할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꼭 그렇게 본다면 이전에 이 고점이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만 한 300원 정도 이하, 1,300원 정도면 되면 한 1차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본다는 거죠. 혹은 캔들이 이렇게 움직여 봐야지 알겠죠. 지금 2개, 3개 정도 가지고는 이 종목이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이렇게 파동을 만들지, 그 파동의 그 폭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구간이죠. 자, 이번에 이제 엔텔스라는 종목이에요. 엔텔스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일단 자리는 괜찮아요. 아까 봤던 그 뭐죠? 코세스 관련 코세스인가요? 자, 밑으로 하락의 추세 꾸준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자, 이 자리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쳤어요. 자, 이게 하나의 어떤 박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고점 이런 자리를 한번 U자 반등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냈고, 자, 이런 그 원형 바닥스러운 이런 그 느낌은 결국 이렇게 두드리다가 여기를 폭발적으로 올려내고 난 뒤에 전고점 근처까지도 이렇게 쭉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눌려졌습니다. 이 눌려짐은 어차피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 저라면 이제 이렇게 많이 두드렸던 자리까지 한번 열어두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한 17% 정도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지켜보도록 하고, 거래가 상당히 터졌기 때문에 이 돌파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만들어서 위로 방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이제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역시 작으니까 이 종목도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 이 주가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거래 거의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근데 추세를 한번 크게 한번 시세를 만들고 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락의 조정, 하락에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닥을 완전히 만들어내고 지금 올리는 구간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원 바닥 지금 눌러서 이게 여기까지 바닥이 될지 혹은 여기서 돌릴지 모르겠지만 투 바닥 혹은 쓰리 바닥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올려낸다면은 아직까지는 하락의 추세 계속 있겠지만 일단은 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추세를 돌리는 원력이 있는 그 이력은 그 에너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전고점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횡보한다면은 위로 돌려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 거래가 동반돼야 되겠죠. 거래가 좀 의미 있는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트원입니다. 자, 이 종목 많이 하락했는데 거래가 상당히 터지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 대략 이 자리를 지금 박스를 삼아서 여기를 올려내면 일단은 전고점 혹은 뭐 대략 한 25,000원, 2,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시간은 좀 부족했지만 짧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